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민간 외교에 대성공을 거두고 오신 이 시대 지도자,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직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연설을 모니터도 올려. 파울 모니터 올려.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찰관님들과 경찰청장과 서울시장, 서울시 경찰청장님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집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양심의 자유함을 주겠습니다. 이 민노총 집회와 우리 집회는 근본적인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자, 연설 시작하기 전에 제 이 말을 잘 들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민노총 집회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아예 집회 자체를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즘 연설만 하면 반국가 세력이란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하시는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또 경찰관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연설이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들의 집회는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 그거는 경찰들이 당연히 탄압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집회는 반대입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 국민 저항권을 언제 행사하느냐? 어느 정부든지, 문재인이든지 이재명이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는 전 국민이 나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전 질서를 책임지시는 경찰 고위 관직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할 때 무슨 책으로 공부했어요? 김학성 교수님이 쓴 헌법학 책을 통하여 공부하셨죠. 그래서 내가 순서를 바꿔서 김학성 교수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집회 참석할 때에 괜히 불법 집회에 온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 예. 김학성 교수님이시죠? 네. 헌법학 책을 써서 돈 좀 많이 벌었다며요? 좀 벌었습니다. 아니, 듣는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법원에서 또 사법, 행정, 외무고시 하는 모든 고시 시험은 마침 제2의 바이블처럼 우리 교수님이 쓴 책으로 공부를 해서 네. 경찰 간부들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행정고시 했으니까. 예, 예. 그런데요, 헌법학 이 책을 내가 보니까 잘못 쓰신 거야. 왜 잘못 썼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 저항권이죠. 네. 국민 저항권이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없지만은 네.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근거가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 저항권인 것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일부 저항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천하의 문재인 이 개자식까지도 네.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네. 그때 차 한 대도 못 다녔죠. 네, 네. 왜? 정정당당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를 못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파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 시켰는데 아니 경찰 간부들이 형평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형평성. 네. 그러면 민노총을 주도한 좌파 집회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헌법이에요. 민노총은 예, 반국가 세력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체제 대전환을 그렇죠. 목적으로 하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될 수 없는 존재가 민노총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민노총이 하는 행사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서 발본 세곤해야 될 집회가 민노총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집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허용돼야 하는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 일어서시고 저 청계광장에 있는 분들, 도로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경찰관들 차량 전체 다 막아주세요.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시면서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경찰들이 다 전체를 다 이 차 도로로 다 메꿔주십시오. 자, 한 가지 예로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천하의 문재인도 문재인 집회할 때 우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보세요. 광화문광장에 차 한 대도 다녔는가? 왜 문재인이가 왜 나를 막지 못했느냐? 문재인도 변호사거든. 헌법 저항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사진 보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어디 차 한 대 다녔는가? 천하의 문재인도 막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지금 경찰들이 아니 형평성? 뭐 좌파 집회하고 형평성? 그 자체가 우리 교수님의 책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거야. 이런 것까지는 내가 설명해야 되겠어요? 교수님 이제 잠시 후에 본연사라고 다시 나오시고 네. 자, 차량 다 막아주시고 도로가에 있는 분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오시고 우리는 헌법의 저항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집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all the overseas Koreans,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it 터졌습니다. was August of 1945 there was atomic bombing in Hiroshima.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And at the moment the Korean Peninsula was given one of the two choices. 첫째는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 하는 선택해봐라. Number one, will you live with Kim Il-sung or Syngman Rhee? 그때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한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It became our source of blessing that we chose Syngman Rhee. 불행하게도 북한은 김일성을 But 선택했습니다. unfortunately, North Korea chose Kim Il-sung. 둘째로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And secondly, what kind of world would you want to live in? 자유민주주의, Whether it's liberal democracy, 자유시장경제, free market economy, 한미동맹, US-ROC alliance,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and a Christianity-based nation, or 아니면 공산주의, whether it's communism, 사회 통제경제, a socially controlled economy, 중국을 친구하는 조중동맹, an alliance with China,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래. and Chuchai ideology as your 그때 religion.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At the 것입니다. moment, within our 5,000 years of history, we have made the wisest choice.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때 선택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And because this is the result of that choice, 그러나 결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that we prosper so much, but our founding was very hard. 박헌영을 주도하는 남노당 As the 세력들이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led by Park 이 Han-yeol,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that they tried to block the creation of South Korea. 46년 대구에 10월 1일 폭동을 일으켰고 And they created a riot in Daegu, 영천 폭동, and also in Yeongcheon, 구미 폭동, and also Gumi
Gimbi riot 김천 폭동, and Kimcheon riot as well.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전라도로 The 넘어와서 last this moved over to 27 Jeolla 폭동을 province 일으켰으며 and created another one in 이것이 Faeger. 제주도로 건너가서 And that moved over to 예수 Jeju Island 4.3 무장 폭동을 and 일으켰고 created the Jeju April 3rd incident 여순 반란 사건을 and the 일으켰고 Yosun uprising. 심지어 근래까지 And even to this current moment, 6.25 전쟁까지 일으켰으며 even up until the Korean War, 광주 사태까지 일으켜서 and even until the Gwangju riots, 어찌하든지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and he tried to disband South Korea 북한의 인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고 and 있습니다. hand it over to North Korea.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And regarding this fact, 역사적 조사를 해본 결과 that we have investigated this history,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was a decisive matter 첫 behind all of 번째가 바로 these. 김대중 The 대통령이었습니다. first being President Kim Dae-jung,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게 포섭된 사람입니다. that he was a man controlled by North Korea.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나서 That he was born in Imshin of Jeolla province, 북한에 가서 24년 살다가 and he lived in North Korea for 24 years. 남파 교육을 받고 And he was trained in North Korea. 그리고 북한의 홍명희 부수상을 통하여 And through the Prime Minister in North Korea, Hong Myung-hee, 특별 임무를 he 지시받고 was given this special 너는 operation. 남한의 간첩으로 내려가서 And he said to Kim Dae-jung, 전라남북도의 도당위원장이 되어라. you must become a spy in South Korea, become a leader. 그 다음이 무서운 말입니다. And next, there's something very scary that he said to him, 김대중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라. that you must help Kim Dae-jung in order to 이 become president. 간첩이 이 지시를 받고 And 내려와서 there's a spy who was sent this mission. 그리하여 나중에 자수를 하여 And later he confessed, 전향한 뒤에 and he converted.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 교육대로 And according to that education he 이 received, 대한민국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다가 and then he saw the current state of South 결국은 Korea.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The last he saw Kim Dae-jung becoming the president.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 And he said, now Korea, it is the end for us.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사라지겠다. It's the dead end we're going to be. 이렇게 판단하고 좌절하여 살다가 We are going to collapse. 우리가 4년 전에 강화문에 모여서 And he was in sorrow, but then 애국 운동한 걸 보고 he saw our Gwangwon Square movement 4 years 이 ago. 간첩 전향한 간첩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And this politically converted 이제 son said,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now 말하는 he 것입니다. was gained another opportunity to survive.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right now?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직접 한번 Then 들어보시겠습니까? let's listen to his confession 자, himself. 한번 볼륨 세게 높여주시고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안 돼. 자, 남한에서 일으키는 모든 데모, That all of 모든 these 집회, uprisings and 모든 riots, 시위, that all of these, 그렇다면 광우병 집회 누가 일으켰어요? and even the mad cow disease, 북한의 지시 없이는 안 된다는 who caused 거예요. it is all done by the commands of North Korea. 이순이 효순이 집회 누가 And 했어요? even the Misun Yosun incident, 북한의 지시 없이는 안 된다는 this is all 거예요. done by the commands of North Korea. 청주 간첩단 사건을 압수수색해서 북한의 내용을 지시 내용을 검토했더니 And now we see the investigation of the Cheongju 그 fire, 내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that all of their 들어있었습니다. commands was given by North Korea. 심지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 지시까지 And 들어있었습니다. even the presidential campaigning for Lee Jae-myung as well. 누구보다 더 잘 아는 And he is a professional 바로 in this. 전향한 간첩이 할아버지가 That he is a politically 증언하고 있는 converted 것입니다. North Korean spy.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위 And he said all of the 모든 riots 집회, and all the rallies 이것은 held, 북한이 다 지시한다는 that this is 것이죠. all controlled by North Korea.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광운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That all the currently happening 민노총 집회 rallies of the KCT, 이게 북한의 지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who dares to say this is not the commands of North Korea? 북한의 지시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말하기 That 위하여 they're proud of this. 민노총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You're going to see the website of the KCTU. 노동단체의 제1구호가 미군 철수예요. 미군 The 철수. very first phrase of them is the withdrawal of the USFK. 아니 미군 철수하면 돼요? Should we have this withdrawal of the USFK?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증언이 정확하게 맞는 And 것입니다. that's why this grandpa's confession is 그다음 말씀을 한번 correct. 들어보십시오. And next,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처 갈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김대중 자녀들 한번 이 할아버지를 고발해 보세요. So to the children of Kim Dae-jung, you can 이 report 발언에 their 대해서 grandpa. 고발 한번 해보시라고. If you have any objections, 그렇잖아도 이걸 벌써 다 알고 있었지만은 not only that they already knew about it, 김대중 대통령이 but Kim Dae-jung president himself, 평양에 가서 that he went to Pyongyang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고 and said there's no will in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능력도 없고 weapons and they don't have any strength to do 방법도 that. 없다. And there's no method for them to do 만약에 that. 북한이 핵무기를 If 개발하면 North Korea does develop nuclear 내가 weapons, 책임지겠다. I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at. 이거는 김대중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Kim Dae-jung must bear this responsibility. 스스로 자기가 북한에게 포섭됐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That he's proving himself that he is under the control of NK.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still, 국민들의 that 절반이 is half of our population. 아직도 김대중, That they're still 노무현 following Kim Dae-jung and Roh Moo-yeon 그리고 문재인, and Moon Jae-in. 이재명에게 속아서 And they're fooled by Lee Jae-myung. 완전히 사기를 당한 국민들이 절반입니다. That 절반. they're completely scammed. 그래서 저희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기 And 때문에 that is why we cannot hand our nation over to North 우리는 Korea. 4, 5년 전부터 가문에 모여서 It's time for 4 years ago we have gathered in this spot.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예요? The rain and snow.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That we cried out to the Lord of 우리 heavens.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And our God listened to our prayer. 완전 이긴 게 아니라 겨우 이제 대한민국이 5년 연기된 겁니다. But this is 5년. not a complete victory. We're just extending our lifetime 이러한 중에 for 5 more years. And in this 우리는 moment,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we make Yoon Suk-yeol as our president.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안 If 됐으면 Yoon Suk-yeol did not become our president,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then 됐으면 Lee Jae-myung would have been our president. 이재명의 제1정책 사상이 뭐냐? 주한미군 Do 철수예요. you know what his number 1 pledge is?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It's a withdrawal from the USFK. 돼요? But is this possible?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still,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은 that Moon Jae-in and Lee Jae-myung right now, 다시 국민들을 다 사기를 쳐서 that they're scamming the citizens once again. 내년에 4월 10일 날 총선의 주제를 And their topic of the next year's general 완전히 election, 거짓으로 바꿔서 that they're fooling all the citizens 국민들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and 것입니다. twisting their narratives, trying to fool all the people. 심지어 이 문재인은 And this man, Moon Jae-in, 세상의 유체 이탈법으로 대화를 해서 that he is going out of illusionary tale. 국민들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게 하려고 And they're trying to make believe 내가 5년 동안 쌓아놓은 업적을 a complete lie, saying that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what I've done for 5 years that you took abolished for more than 1 year.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And you bastard, Moon Jae-in, 너가 5년 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뭐냐? what have you done for 5 years? 자, 김학성 교수님을 다시 한번 Send Professor 모시겠습니다. Kim Il-sung to the spot. 도대체 이놈이 5년 쌓아놨던 것을 윤석열이가 1년 안에 무너뜨리라고 억울해하는데, 자,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뭐예요? 그 인간은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요?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증거로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에서 발언한 거 있죠? 네.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걸 누가 간첩이 잠깐 이걸 누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문재인의 말하는 말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사건의 무장폭동, 제주도는 그때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선거를 했어요, 못했어요?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주도에는 3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남로당 반란 때문에 2개의 선거구에서는
재원 의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맞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시려니까요. 대한민국 탄생하는데 자기들은 선거도 안 했잖아요. 선거 안 하다가 북한 선거에 참여했죠. 그들은 예. 북한에서 8월 25일 날 네. 북한은 해주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대한민국 남한에 540만 표가 비밀리에 해주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 대의원 300명을 뽑은 바가 있었는데 그 일에 남한의 540만 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540만 표가 비밀리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이여 깨달을지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3 폭동에서 피해를 봤다고 세 사람이 증언만 세우면 9천만 원씩 지금 돈을 주고 있죠. 근데 지금도 당시 세주 4.3 사건에서 군법에 의해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한 3천여 명 무죄 판결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무죄 덕분에 1인당 9천만 원씩의 대한민국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 중에 사기는 뭐냐? 제주 4.3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살인했다는 것을 이승만이라고 몰고 가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죠. 이 군정 당시죠. 이 군정 당시죠. 그러면 미국한테 따지려면 따져야지. 미국은 겁나서 못 따지니까 이 모든 책임을 이승만한테 돌리거든요. 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48년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요 얼마나 대한민국에게 위협적인 사건이 되었느냐.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직전 48년 4월 3일 날 발생한 제주 4.3은 언제 완결됐느냐, 언제 완전 진압됐느냐. 1954년에 대해서 비로소 제주 4.3 사태가 진압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무장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진압될 정도로 제주도 반란 사건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반란 세력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을 데리고 와서 4.3 사건 진압한 것을 사과시켰단 말이야. 네네. 야, 이 경찰청장, 야, 이 개새끼야. 사과한 이 개자식아! 그렇게 권력에 붙어서 몇 달 더 헤쳐먹기를 원해? 너 거기서 사과한 경찰청장, 지금은 제대했겠지만 나한테 와, 이 자식아. 너한테 죽어, 이 자식아. 할 짓을 따로 해야지, 이 자식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경찰이 뭐 사과를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2020년 문재인의 발언이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모두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재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2021년도에는 바로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해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반성을 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 행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문재인의 부정한 그 행동에 경찰청장과 국방부 차관이 적극 동조해서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군번가진 2,500만 원 다 일어나라! 수사판을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문재인이 개자식이 제주도의 4.3 사건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아니, 지 개인의 꿈이란 것은 지 자유지만 왜 국민들에게 강요해? 여러분,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여러분 꿈 맞아요? 아니, 좌파들까지 대답해 보시라고. 유튜브 듣고 있는 좌파 백성들까지 생각해 보시라고. 제주 4.3 사건을 만약에 진압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고 계속. 그런가 하면 문재인 이 개자식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자리에서 수십 번 틀어줘도 여러분까지도 아직도 실감을 못해요. 못하니까 내가 계속 트는 거야.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동호 교수 빨갱이 나오세요. 일로. 이동호 교수 빨갱이 나와. 신영복,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 어떤 놈입니까?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간첩 출신입니다. 간첩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주체 혁명론으로 대한민국을 정복하겠다는 간첩 중에 순회 중에 순회입니다. 근데 그를 존경한다는 것은 간첩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혁명론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가역적 발언인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이런 개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형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김학성 교수님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 오늘 뿌리를 뽑아야 돼. 오늘 뿌리를 뽑아야 돼. 보세요.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이 모든 연속된 발언, 이 발언들은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헌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형량이 몇 년 정도 받아야 돼요? 하나밖에 없죠, 목사님. 하나? 예. 하나가 뭐예요? 처형하라. 사형? 네. 헌법에 의하면 사형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국가 반역, 국가 이적죄, 여적죄, 특별히 김정은에게 USB를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긴 거, 이 모든 국가 이적, 여적죄는 사형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절반이 아직도 문재인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우리 강화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겨우 하나님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종전협정, 그 다음 주한미군 철수, 그 앞에다 선악과 하나를 딱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전쟁 없이 통일하는 연방제 통일이다. 자, 이제 빨리 나오세요. 강규선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꼬리를 뽑아야 돼. 꼬리 뽑아야 돼. 자, 장로님 1사단장 했죠? 1분단장 하셨죠? 네. 일단은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국방부 차관이 가서 사과한 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장군 출신이고 육군 사관학교 나온 개자식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사과를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관은 예. 군 출신이 아닙니다. 군 출신 아니에요? 아니, 장군 볼륨 좀 더 높여봐. 아니, 군 출신 아닌 사람도 국방부 차관을 해요? 예. 그럼 민간인이에요? 지금 국방부 차관도 민간인입니다. 지금 국방부 차관도 민간이에요? 아니, 나는 이게 알다가 세상에 육군 하사도 나는 국방부 차관 안 하는데 말이야. 민간인이 국방부 차관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님 싹 바꿔주세요. 싹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멀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 하여튼 좋아요. 장군이 아니든지 육사 출신이 아니든지 간에 국방부 차관이 여기 와서 사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럼요. 예. 한마디 해주세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죽인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예.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합니다. 왜냐, 역사는 몇십 년이 지나면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미 역사가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진압한 우리 군과 경찰을
오히려 폭도로 몰고 잘못된 진압군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의 통수권자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끝날 뻔했던 위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문에 5년 동안 모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헌법을 수호하려고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광화문 운동 중에 아스팔트 투쟁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투쟁을 4년 했습니다. 이 아스팔트에 영하 15도, 영하 15도가 되는 날씨에 여기에 밑에 얼음 위에다가 스스로 반장 깔고 이런 투쟁을 우리가 3년 4년 한 결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 정치를 해보니까 이제 본질 파악을 다 했어요. 아찔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해보세요. 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설 한번 해주세요. 아찔할 뻔했다. 이 속에 포함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은 이재명이가 정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적화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북한은 전면전으로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군사력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방제를 통해서 적화를 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거대 야당에 그들이 만든 검수완박, 노랑봉투법, 교회 폐지법 이런 걸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대법원장 임명을 초청권을 거부한 반대한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저는 북한의 실행에 의해서 우리가 연방제로 쉽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4월 총선에는 우리가 기필코 200석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재인은 계속하여 뭐라고 개지랄을 떠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들었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죠. 아찔할 뻔했다. 이 말은 뭐냐? 대한민국 없어졌다는 거야.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 없어졌다. 그러면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제일 먼저 사형당해요. 연방제 통일되면 당신들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6.25 때 경험 안 해봤어요? 제일 먼저 처형되는 게 경찰 가족이야. 이것도 모르고 경찰 하시냐고. 이것도 모르고 여기 모인 수십만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경찰관 아저씨들만큼 생각을 못한 줄 알아요? 우리가 왜 우리 돈 써가면서 부산은 새벽 4시, 울산, 순천, 목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돈 5만원 챙겨들고 버스 6시간 7시 타고 왜 이렇게 모이느냐? 경찰관님들 당신들만큼 생각을 못한 줄 알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야. 부모님들.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들었어요. 확실히 알아차렸어요. 뭐라 그랬냐? 장춘체육관에서 연설할 때 세상의 유엔사를 해체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문재인이가. 자, 지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사실 직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며요. 네, 아주 소규모입니다. 30명 그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나가라 그러면 그만이지. 그게 왜 중요해요? 아닙니다. 왜요?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면은 만약에 6.25와 같은 그런 전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 한번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를 거쳐서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보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엔 사령부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정전 상태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6.25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에는 일본에 7개의 후방 지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유엔군을 비롯한 미군이 들어오고 이 일본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엔군 사령부는 직원들이 30명밖에 안 돼도 다시 북한이 남침을 하면 그때 우리는 동의 없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 있죠. 그 사람들이 회의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는 그 뜻이죠. 맞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일본에 대기하고 있는 주1군 약 한 60만 명 자동 개입이 되게 돼 있다.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이 개자식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이거야. 이거는요, 이거 반역자 아닙니까 이 자식? 문재인? 반역자죠. 장모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적죄, 여적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내가 볼 때 연설하는 분을 계속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실제로 완전 파악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옆에 있는 장 차관들, 비서관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뭔지. 특별히 국민의힘 정당의 김기현 장로 잘 들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면 바로 뒤따라서 그 다음날 후속 연설이 뒤따라와야지.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도 희망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금도 선거하는 꼴 좀 보세요. 강성구에 선거하는 거. 선거 본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뭐냐? 자,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내 통일. 이것이 바로 저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강서구가 발전한다, 아파트 찐다, 개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본질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에 이게 정당이냐고요, 정당.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처음 됐을 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반납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광화문에 모여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민의힘 정당 그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 당신들은 우리 때문에 정치 해먹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야. 다시는 당신들한테 안 속아. 나라 죽은 나를 다 살려놓으니까 말이야. 지금도 정치놀이 하려고? 장모님 말씀. 여러분,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아주 소수의 국민과 군대를 갖고 있지만 가장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했습니다. 약
하나의 방심조차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는 기업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과 주사파들과 종북 세력들과 친중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또 정권을 빼앗기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납치하고 죽인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계몽하고 일깨워서 우리 나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사파와 종북 세력, 신북 세력들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정당 대표가 김대중의 추대사에 가가지고 아이 고정관자 할아버지는 김대중을 북한에 포섭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뭐라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의 근정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만두라고. 왜 가문이 살려놓은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니들이 왜 장난칠라 그래? 그러므로 이제 백향이 무효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가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 가서 선영한 사람이 1850만 명이요. 이 모든 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안 모여요. 오늘도 지금까지 모인 것 중에는 제일 많이 모였지만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문재인 때 우리가 가문에서 투쟁할 때보다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200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주사파를 싹쓸이 해버리고 국가 반역자들 청소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강조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200석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200석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